그래서 이제 뭐 송산 서신지역 화성의 3일 만세운동은 3월 26일 날 해서 28일. 당시에는 28일 38이 사강장이었어요. 3일 만세운동 이전에는. 그런데 그 언제 바뀌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나와요. 3일 만세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강장이 그만큼 번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양이 1일 6일이거든요, 장날이. 그래서 서신에서 물건을 장날물건 해가지고 상인들이 남양에 와서 장을 보고 바로 들어오면 뭔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2일 7일로 사강장이 변경이 되어 만세운동 이후에, 그리고 노구찌가 타살, 얻어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종교가 비종교적인 양산이에요. 그 다양한 계층, 농민, 장사꾼, 뭐 유학자, 그리고 연령층이 다양하죠. 물론 어느 곳이나 연령층이 다 다양을 하지만 교통 문화의 축선이라는 정보가 빨랐다라는 거죠. 인천에서 마산포로에서 경유하는 수원으로 들어가고 삼남지방으로, 그러니까 이 선교 루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향남 팔탄 지역은 3월 30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나요. 송산 사강장터 만세 운동 소식에 고무된 그들이, 그러나 종교단체는 이미 서울의 그 소유, 만세 소요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도가 개신교 유학자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유학자들은 야학을 펼쳤어요. 개신교도 야학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유학자 이정근 열사가 죽게 돼요. 30날 바란장터 만세 시위를 앞장서서 이끌던 이정근 열사는 국내부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일 합방 이후에 떨려난 거죠. 그래서 고향에 와서 야학을 운영하고 있던 자기 제자들, 뭐 수염 있는 덥수룩한 제자들을 이끌고 야학 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칼을 등에 맞고 그 자리에 숨을 걷죠. 성난 군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격려했고, 또 한 사람이 죽어요. 우리 조선인이.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게 일본인 상점 10여 곳에 방화를 하고, 당시 일본인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기름을 떼서 발동기 정미소를 운영했어요. 정미소를 운영할 정도면 대단히 간척지를 직접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4월 15일 제한교회 학살 방어와 고주리 학살 만행을, 그래서 화성의 3일 만세운동 희생자가 많은 이 제한일을 택해서 사적 299호로 지정이 된 거예요. 사적이라 하면
그 나라 역사, 민족의 정체성을 기리는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이죠? 땅이나 뭐 이런 곳을 사적으로 국가 문화재, 우정 장안 지역은 여기도 역시 종교단체가 연합을 해요. 천도교, 개신교 대표적으로 4월 3일 장안면사무소, 장안면 어은리에 있는 면사무소를 습격 방화하고 25살 장안면장 김현묵을 강압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우정면 화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 몰려가서 장안면 우정면 주민들이 만세 시위를 하고 쌍봉산, 그러니까 우정시내 뒤에 이렇게 낙가봉처럼 2개 봉우리가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 모여서 결의를 하죠. 그래서 화수리에 있는 주제소에 몰려가서 주제소와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를 총을 쏘며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서 총알이 떨어지니까 처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촌리 마을은 집중된 방화 보복을, 마을과 교회 33가구가 있었는데 48가구 중에 2가구만, 외떨어진 집만 살아남고 다 불탄 거죠. 당시 제안리에는 33가구가 있었는데 31가구가 불에 탔다고 해요. 수천리 교회가 또 불타게 되는 거죠. 이 장안면 수천리는 발언에서 가면서 들리는 곳, 오면서 들리는 곳, 8번에 걸쳐서 보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 이전의 한일 의병 투쟁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한일 봉기가 시작이 되고 관해 지역 출정 의병 활동을 해요. 이 수도권 수원 지역 사람들은 여기서 한일 의병을 못해요. 왜? 많은 일본인과 일본 군경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탄압이 되죠. 그래서 저 산간 지역, 충청도나 강원도로 가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3.1 만세 운동 이후에는 농민 노동자 중심의 단합, 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요.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 농사 간척을 한 곳이 병점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자연천, 바닷물이 이렇게 강물이 있는 지역인데 그걸 나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농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농업의 전신이 이 농민 노동자 조합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가 있던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습득해가지고 들어와요.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노동자 농민 조합을 통해서 일제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이 당시에는 이념이고 사조였던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수용과 남북 분화 과정에 이념 대립을 하게 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극화된 거죠. 그런데 45년에 일제가 패망해서 물러갔는데 남북한이 공동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남한은 민주주의요, 북한은 공산주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이승만은 48년도에 단독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타살이 안 되었더라면 또 북한에 가지 않았더라면 북한에 다녀왔으니까 김일성이하고 짝짝꿍을 했을 거다.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는 그런 요거는 제암리에 있는 추도시예요. 제암리 입구 저 큰 길 건너편에 있는데 박세영은 공산주의 작가예요.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카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깨어질 뻔하다가 그냥 요 인민의 나라 섰음에 요 인자를 한자로 고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냥 인자로 두었다면 누구 손에 의해서 깨졌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 박세영도 월북을 해요. 월북을 자진했겠죠. 양감면에 박승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장치기 전국대회도 운영을 하고 야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각성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동아일보 수원 지국장을 했어요. 일본에 유학가 있다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면서 그리고 6.25 때 월북을 45년 때 월북을 했다가 6.25 때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내려와서 아주 초토화시키는 앞장서서 그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던 그런데 뭐 친일 다 피난 가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고 그 여파로 송산 3.1 만세운동 그 주역 홍면 선생 또 화성 갑구 국회의원 김웅진 여기 송산 3.1 만세운동 했던 사람들 월북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마도에도 그렇고 특히 고모리 분들이 월북을 많이 해요. 자경화된 거기도 바닷가 염전마을이거든요. 그러한 여파로 그 자식들은 공부 못해 빨갱이 새끼들로 낙인 찍혀 여기 그 홍면 선생의 손자분은 손가락질에 육질에 마을에서 살다가 저 논 까고 나와서 홀로 살았어요. 집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양반은 자신 있게 어디 자기 조상이 그러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홍면옥 선생은
월북을 했고 북한 정권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그 훈포장을 못 받아요. 그 증손자가 저희 후배인데 한 2살 어린데 술 먹은 형님 그 신세 타령 자기 그 울분이 증손자한테까지 미친 거예요. 이 훈포장을 받은 그 자손들은 손자까지 뭐 관공서나 이런데 회사들한테 그 특채 그 뭐 있죠? 우선 특혜가 있었어요. 하다못해 개인 택시를 받아도 그런 특혜를 누렸는데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그 돈이 있어요. 그것도 손자한테까지는 줘요. 그리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죠. 누구는 화성의 3.1 만세운동에 거들어서 단지 월북하고 공산주의자였다라고 해서 안 주는 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도 공산주의자여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쫓겨나는 훌륭한 뭐라고 해야 될까? 훌륭한 한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제 시간이 좀 더 가면 그렇죠. 또 새로운 재평가가 좀 그래야죠. 근데 여의도 광장에 김구 선생 일행이 타고 온 비행기가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때 우리나라에서 예우를 깍듯이 갖췄잖아요. 그게 빌미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전임 정권에서 띄운 인물이다라는 게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 때 모셔왔더라면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거는 우리 지금 좌우파가 어느 파가 그래도 힘을 서로 씹는 시대라. 지금 우리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강이 저 노벨문학상 받는 걸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고 하잖아요. 빨갱이라고. 내가 그 한강 그 아버지를 좀 압니다. 한승원을. 예. 그 전남 장흥 사람인데 이청준 씨하고 그 바로 한 20거리에 사람이 톡을 쏘면서 글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 지금도. 자, 요 먼동이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아마 어디 인터넷에서 연재될 수 있을 거예요. 먼동이라는 소설, 대화소설인데 홍성원이라는 화성 사람은 아니에요. 남양홍 씨인데 마산 쪽, 창원 쪽에서 고향이 그쪽이실 것 같아요. 동화일보에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연재를 했고 근대 개화기 전반 수원 화성 지역을 무대한 작품. 그 단행본은 나왔습니까? 아니 6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즈. 예. 연속으로 나왔네요. 동아일보사에서 찍은 게 있고 일반 출판사에서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헌책방에도 거의 없어요. 하도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이렇게 수고를 했고, 그런데 홍주화 선생은 어떻게 운 좋게 이걸 구입했다고 그래요. 헌책을. 그래서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절대 안 풀어요. 각서를 쓰고 뭐 하면은 대충 하겠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 3.1 만세운동이 전개되던 우리 수원 화성지역의 진영, 또 인물은 이름을 이렇게 변조했지만 요 남양의 성직골 김참판 김대감, 그리고 김대감의 할아버지가 집안 노비하고 해서 낳은 자식을 노비로 취급을 해가지고 외거노비로 마산포에 배를 관리하게끔 뭐 하여튼 그 당시의 그 사회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화성의 만세운동의 배경과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지난 시간에 요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 자, 이 뭐 배경은 다 아실 거고 3월 3일 날 고종 황제의 장례를 치르는 국장에 참관하였던 홍효선 등이 태극기하고 선언서 등을 지역에 전달을 하게 되고 이미 3월 수원 시내에서는 3월 4일 날 최초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송산 면사무소 서기보 조선 사람들은 홍준옥은 홍면옥의 아우예요. 그리고 문상익은 저금만 송산교회 뒷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이 역시 면사무소 서기보. 이미 3월 11일 만세 신부를 통하여 만세 소식을 접하였다. 3월 4일날 수원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은 이미 장날 다 퍼진 거죠. 소유가 있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홍효선 등이 태극기나 선언서들을 전달을 했고 해서 홍효선, 홍면옥, 이규선 등은 지역 동지들을 규합했다. 26일 사강 구장 홍명선 2장이죠. 집에 호세를 납세하는 날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었고 만세 시위를 기획했다. 3월 22일 9시 홍명선의 집에 모인 120여 명 주민들은 일경에 잡혀도 주모자를 발산하지 말 것과 각 마을의 연통에서 3월 28일 장날
면사무소로 향했다. 3월 26일 면사무소 뒷동산 송산초등학교 생기기 1년 전이죠. 솔밭에 태극기를 개행하고 왕광현, 홍명선, 홍씨가 많아요. 김교창, 김도정, 김용준, 차경현, 진순이, 이순일 등등등 200여 명의 군중이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요 박춘웅 선생은 약 26인가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왕광현은 나이가 많았고 사강장에서 자파상을 했고, 여기 요 김교창 요 분은 이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서신 3일 기념 행사를 할 때는 이분이 나와서 만세 선창을 하죠. 근데 사강에 사시다가 서신으로 이사를 하셨을 것 같고 서신에서 이발사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차경현 선생은 지금 사강시장 중앙세탁소 신유빈 외할머니네 집 거기에서 자파상을 했다고 하고요. 요 김도정, 김용준 등은 해문사 맛없면 요 박춘웅은 말씀드렸고요. 홍명선은 사강리 이장이었고요. 요 궁포리에 가면 차시들이 많이 살아요. 예. 예. 뭐 처원에도 차시들이 있고. 강사님 말씀하신 책이 쿠팡에서 파나요?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4,500원 하는데요? 4,500원. 그래요? 쿠팡에서 1부터 6번까지. 먼동이요? 네. 그럼 한 4,500원? 네. 한 권에? 네. 그럼 사야죠. 근데 그게 언제 발행된 거야? 발행이 발행이요? 근래 됐을까요? 있으면 사셔요. 저도 한 질 사주고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1번부터 6번까지. 4,500원. 근데 4,500원이에요. 쿠팡에서. 근데 그게 발행 연도가 옛날 거 같으면 글씨 차라서 우리는 못 보고. 근데 그 좀 아까 보여주신 그 표지랑 똑같아요. 조금 아까 보여주신 책 표지랑 똑같아요. 똑같네.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제 것도 한 질 해주세요. 책 구매하시고 그 책 한 권 제가 보고 글씨가 좀 넉넉하면 저도 한 질 살게요. 아니 또. 내가 보던 책을 도서신 송산 도서관에 기증을 하려니까 몇 년도 이전 거는 안 봤는데. 그리고 이 도서관의 책도요, 한 5, 6년 되면 싹 바꿔요. 다 그냥 버려요. 맞아. 임팔룡의 5, 6인이 체포되어 신문당하고 홍면호의 28명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홍여선, 전도선, 이태선, 이석춘, 오경훈, 예정구 등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5월 9일경 집으로 돌아온 전도선, 안순원, 오경훈, 이유식, 김병준, 정근필 등을 체포하였다. 이 전도선이라는 분은요, 여기 남양 사람이 아니에요. 화성 사람이 아니에요.
전라도 흥양군. 지금 흥양이라고 하고 고흥일 거야 아마. 예. 근데 장사꾼이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장돌뱅이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 화성시에서 훈포장을 대통령 무궁화장이나 대통령 안 찾아간 6분 중에 한 분이에요. 후손을 남기지 않았거나 연락이 죽어서 우리 화성의 훈포장을 수령 못하신 분이 6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셔요. 4월 9일쯤이나 헌병 특무조장이 4월 14일, 16일 사강리 중심으로 송산 마도 서신면 20여 곳에 닥치는 대로 체포 175명을 검거하고 구금 민가를 방화하였다. 이게 그런데 일본 경찰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집계 숫자 이런 거 다 틀리겠죠. 해서 1920년 5월 복심법원에서 홍면호 외 20명은 소요살인 등으로 홍면호, 홍준희, 문상희, 왕강영 홍면호, 홍준호, 문상희 리더급이죠. 홍면호는 워낙 불량자로 찍혔대요. 일본 그 형사들에게 함부로 일본 형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지역의 유지역. 왕강현 선생도 그랬고. 그리고 홍준호, 문상익은 공무원 신분이고. 그래서 사명은 징역 12년. 임팔령, 홍명선, 차경영, 김교창, 홍남호 등등등 정군 13명은 징역 7년. 최춘보, 오강득, 이은식, 안수환 4명은 징역 6년. 고등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유 없음, 기각되었다. 그런데 요 박춘흥 선생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3.1 기념식에 만세 선창을 하셨어요. 이 박춘흥 선생은. 그리고 서신초등학교는 김교창 선생님께서. 그래서 사강시장에 보면 3.1 만세 운동 그 안내 표지판들이 곳곳에 있어요. 저 사강 1리에 가도 있고, 요 저금말이라고 하는 사강 1리에도 있고, 그리고 홍효선, 이태순, 이석준, 오경훈, 예종구 등은 체포하지 못했다. 요 예종구라는 사람은 끝내 체포를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저 이파도 무인도에 숨어 살았대요. 그래서 달밤에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닷가를 내려다보면 생쥐가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 소라가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꼬랑지로 간지른대요. 그러면 소라가 콱 물 거 아니에요? 그럼 냅다 자기 집으로 뛴대요. 소라를 매달고. 그래서 소라를 이렇게 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또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뒀다가 그거를
이렇게 고라지며 먹는다고 이야기를 이 예종구 선생이 전했다라고 누군가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화성 해안 지역 일대 농경지, 염전 등 식량, 소금, 수탈로 인해 일제의 억압이 가중된 지역이다. 이 송산, 마도, 서신 이쪽에 대농이 없어. 다 부재농이에요. 대지주가 수원, 서울에 살면서 또 남양에 살면서 마른들에게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대지주가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지주가 사는 게 아니고 다 마른들에게 맡겼다가 하는. 그래서 그 먼동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 먼동이 KBS의 드라마로 일을 했대요. 네.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이 화성 지역의 만세운동은 농민 주도의 폭력성을 동원한 만세운동으로 당시 수원군 전 지역에 파급된 해방운동으로 특별한 거는 송산 지역 만세운동은 종교의 간섭 없이 지역민들이 자주적으로 했다라는 거. 부농, 중농, 자작, 소농,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거. 10대부터 50대까지 한문학, 신문학, 문맹 등 참여한 순수한 국난극복 주민 참여형 만세운동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지역민들의 어떤 자주 성향이 강조되는 거죠. 그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송산 지역 그 3.1 만세 운동의 바람이 이 송산에서 시작해서 저 바람 그쪽으로 예, 나갔다. 예. 그게 장날 효과예요. 참. 그리고 혼인거리잖아요. 저 바다 건너도. 요 마도 사람들이나 서신 사람들은 배 타면 뭐 그냥 한 2시간이면 가니까 혼인거리라고 하면은 약 30km 육상으로. 그러니까 바다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김씨 뭐 우리 딸 좀 어디 시집 보내줘, 사위 좀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물며 제주도 사람은 할머니 친정집이 저 우정이에요. 그런 정도로 혼인이 맺어진. 그래서 후유증이 심각했죠. 우리는 이렇게 함구하고 있잖아요. 그 아픈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뭐 관계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직업이 안 주어져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순사들이 요주의 감찰인물이에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왕강현, 문상이 이랬다. 홍면호, 예종우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송산 농협 본점 아셔요? 삼거리에 거기에 대서소를 차려놓고 매번 뭐 장날이면 모여서 고스톱 치고 마시고, 그러니까 순사가 그 면사무소 바로 뭐 10m, 20m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 있으니까 뭐 맨날 뭐 노름하는 거, 술 먹고 떠드는 거, 눈에 가시거리였겠죠. 그 붙잡혀 가서 여러 번 붙잡혀 가서 아주 극히 잘하는 파출소 단골 여인들이었던 거죠. 그 찍혀 있는 데다가 하여튼 마을 유지로 해서 그들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것이 해방 이후에 또 일제보다 더 버금가는 억압을 받게 하는 거였고, 견딜 수 없으니까 월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한다라는. 친일 권력, 그러니까 정부 구성된 정부 조직에 친일 권력자들이 눈에 가시는 거죠. 언제 저 빨갱이 새끼들 독립유공자들이 뒤집는 세상이 오면 나는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그들을 몰아세웠던 거죠. 부민간 폭파 사건을 주도했던 조문기 선생이 당시 17살 또래들이 서울에 지금 서울시의회 회관 건물이 부민간 건물이고요. 거기 폭파 사건을 하신 분인데, 해방 직후에 그 1948년 이후에 3.1절 광복절 되면 형사가 데리러 온대요.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 구치소 철창에 집어넣었다가 한 3일 지나면 풀어주고 그랬대요.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어요. 그리고 그 매성면 농협 조합장도 하셨고,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해서 그 단체 이사장도 하셨고, 2대 이사장 하셨고, 아주 키는 작으신데 그냥 목소리가 크랑크랑하시고, 저하고도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 유목을 2점을 주셨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진영 이념 대립을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좀 우리의 이 소용돌이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으면 빨리 좀 우리의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저러고 있잖아요. 참 큰일이에요. 1952년에 박정희 정부가 군사정부의 국가보훈법을 제정하잖아요. 이 박정희 정권이 그래도 국가보훈법을 제정을 해서
독립유공자를 위로하고, 그리고 또 1972년에 비로소 국가문화재를 정비를 해요. 뭐 사적이라는 국보, 보물, 명승 이렇게 해서. 그러나 월북하거나 공산주의를 수용한 그들은 여전히 포상에서 배척되고 있다. 구국투쟁에 나섰던 그들의 후손들 모두가 지금까지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요 시와오 각시당 주변 문화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음 목요일 날 이 15회 수업이 지루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11월 달에 한 3, 4회 특강을 좀 하셔가지고 그 마을 해설사로서 어떤 측면에서 좀 강조되어야 할 건지 특강을 좀 들으시고 시나리오, 마을 해설의 어떤 포인트를 짚는 거라든지 해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죠. 뭐. 그냥 난 수료증만 받고 말 거야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대화의 기술 하나, 그리고 시나리오 뭐 작성예, 그리고 화성의 문화 예술의 미래, 문화원장을 해서 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과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인문학이 앞으로 뭐 그냥 불처럼 확 번지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역사, 문화, 인문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입담이 구수해지시면 그래도 뭐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3회차 하다 보니까 지역 송산 지역 분들 지겨워 하시는 분들은 좀 나가셨고, 뭐 김기성 선생님은 봉담 사시는데 오늘 행사 있어 못 나오시고, 우리 회장님은 일요일 날 화성시 국가 경진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단장이어서 오늘 참석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마을 해설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렸죠. 화성 서부 역사문화연구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구성이 되면 뭐 이사이건 강사이건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각급 학교나 지역사회에 이제 강사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의 뭐 역사 인문학을 한 꼭지씩, 나는 뭐 우리 이 선생님 같은 분은 뭐 숲해설 자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양주를 또 하시니까 그런 측면으로 지역 식문화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테고, 우리 선생님들은 가끔 뭐 초, 중, 학교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시면 화성시 강사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자기 직능을 강사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화성시 평생학습관, 또 각 동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남양은 지금 마을 해설사 양성을 해서 한 5년 된 것 같아요. 가끔 뭐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상설적인 활동이 돼야 되는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지역민들 또 방학 때 학생들 이렇게 대동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문화원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또 지역 역사문화 인문학을 이렇게 활성화 좀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연 강사 활동을 좀 하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힘 안 받아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역사 인문학 아니어도 돼요. 자기 직능과 관련된 분야를 접목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장미자 선생님은 근 수십 년간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계시니까 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장미자 선생님께서 우리꽃 식물원, 공룡원 하석산지 그리고 지금 궁평항 오술래에서 문화해설을 하셔요. 지역 인문학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신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문화 선생님. 무슨 일이야? 밥이 돼요? 네? 해설사가 밥이 되냐고요? 밥이 안 되죠. 죽 먹으면 되지 뭐. 네? 죽. 밥은 안 되는 죽은 먹는다. 밥이고 죽은 다 누구나 죽도 안 먹고 다 살잖아. 근데 죽도 전국 죽을 바꿔봤다 비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이 넘어서 한 22년 차인데요. 문화관광 해설사, 처음에 문화유산 해설사였는데 관광이 붙어서 문화관광 해설사예요. 근데 문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어떤 저변에 모든 걸 다 다루어야 돼요. 또 학생들하고 하면서 꼭 목적하는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가 그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게 된 지역성이라든지 배경이 더 중요해요. 마을 이름이 뭐뭔데 왜 시작이 되었을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명함을 하나 만드셔요. 그래서 이름하고 마을 인문학 해설사 이렇게 연락처 넣으시고 또 자기 직능 나는 풍수지리를 봐도 뭐 그런 간판도 같이 넣어도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뭐 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기 예체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명기를 하죠. 그리고 화성시 평생학습과에 화성시 강사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콜이 와요. 저는 그러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평생학습관에서 요청이 와서 2시간짜리 8회 코로나 때 줌으로 강의도 했고 각급